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这里100万没了，这里100万也没了，这里整一层所有全部都打水漂，你看黑麻麻的跟个鬼屋一样。最惨的是什么？当时100多万买回来的这些商场铺，你看商铺不行了，但这个贷款还在，因为银行那边他是不会管你这个东西的，你做了贷款你没有钱还他就起诉你，你看直接法院的公示都出来了。所以千万不要碰这些商场铺，因为它分割开了之后，后期基本上没有任何生还的可能。你看这个还乐观一点，还租售，问一下他租多少钱？因为这些当时买下来应该要差不多100多万一间，这些商场铺。 이 블로그는 상가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점의 판매 가격을 물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임대하려면 매월 200에서 300위안, 한화약 4, 5만 원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 100만 위안에 샀지만 20만 위안에 팔 의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려는 사람이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 상점 사장님은 가게를 열면 매일 손해본다. 매일 판매하는 금액을 다 합쳐도 임대료를 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这种状态，我感觉比失业的还难受的。失业最起码每天不用亏钱的，现在都是天天亏的，我都感觉我都真的受不了了，确实真的很崩溃的。每天守在店里面，反正就是要么不开张，要么就是卖100-200块钱的，真的是一天也就2-3个人，或者是像昨天干脆1个人都没进来，我都不知道现在怎么形容这个状况呢。反正就是。 真的是求生不得，求死不能的这种状况。现在你说你关了门嘛，你这么多货压着，就说是你开了门了，货也卖不出去。就说外面去摆摊呢，又没地方，早市也没地方，街面上也没地方，根本就是现在真的是我都不知道怎么形容这个状态呢？真的是一丁点办法都没有的。前两天不是那个。 发那个信息就说是便宜处理价钱低，但是根本吸引不来人呢。现在是真的不知道怎么搞。 이 상점 사장님은 최근 본 두 가지 뉴스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중국 수출 상품에 최대 100에서 20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선전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1분기 동안 4만 명에 달해 이전보다 40%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업은 중국의 심각한 문제로 경제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선전은 활발한 민영 경제와 기술 산업 발전으로 유명하며 중국 최대 경제 구동 지역입니다. 이제 선전의 고용 상황조차 나빠졌으니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규제와 탄압이 기술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초래하여 선전 기술 산업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전 반공식 싱크탱크 종합개발연구원의 공공정책선임연구원 왕메이는 선전이 대규모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를 끌어들여 실업률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실물 상점 주인들은 말합니다. 경제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들은 전자상거래와 전체 경제 불황으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임대료까지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 상점 사장님은 올해 임대 계약을 연기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며 이제는 모든 수입을 합쳐도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것 같다. 정말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프라인 매장 주인은 매장 폐쇄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상점 여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今天有点伤心了。我对面做了3年的一个服装店老板啊，前面2天连续2-3天没上班，我以为他是有什么事回老家了啊。今天回来了，立马去打探情况，原来他也准备不做了啊。他这边很快就要到期了，是7月15号吧。然后呢跟房东谈了，房租也不降啊，房东都说个个都在涨租金，我不涨你的已经是很偷笑了，降是不可能的啊。所以呢这段时间他2夫妻考虑来考虑去，每个月2万多的租金，真的1个月的生意额，不算他们夫妻的工资，还有员工的工资、水电费都不够交房子啊。所以他们呢就决定就是说不开了。唉，听到这个消息我真的挺头痛的。我们这条街呢是一条网红街啊，就是店铺呢往前面走会很多，但是本来这边斜对面有一个咖啡厅，现在也没有开门了，也不知道怎么回事，将近半个月没开门了啊。然后呢，这个服装店呢，最多就半个月又撤出去了，想想特别难了啊。
你说现在的房租你降点租金，大家能够扛过去，不就挺好的吗？还多在涨房租，真的是好难呐、现在做实体店，像我今天的话，总共到现在已经下午4点多了，总共回收了2部手机，维修了1部手机，贴了6个吧，应该是6个膜啊。除掉成本的话，到手300块钱1天都没有。哎呦，听得太伤心了。 어떤 사람들은 상점 운영 실패가 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유명 오리구이 프랜차이저 마오카오야가 그 사례입니다. 2023년 마오카오야 매장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북경, 상해 등 일선 도시에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오카오야의 영업 방식을 본떠 브랜드 리시칭 마오카오야, 주따리 마오카오야, 깡이치우메이 마오카오야 등을 만들어 큰 도시에서 개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공적으로 유명했지만 이 4개의 브랜드는 4개월 동안 50개가 넘는 분점을 열었고 그중 한 브랜드는 1년에 150개 분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분점을 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 우메이 마오카오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은 자신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2달 조금 넘게 영업하다 문 닫은 가게야. 창업 꿈꾸는 친구들은 이런 회사들 조심해야 해. 이 회사들은 주로 양념 팔아서 돈 벌어. 한 통에 고추기름이 1,000위안이고 한 통에 일반 오리기름이 150위안이야. 이런 완제품 냉동 오리는 도저히 쓸 수 없어. 제대로 익지도 않고 오리 비린내가 나서 손님들이 씹지도 못해. 전혀 팔리지도 않고 회사는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 회사와 협력한 건 큰 함정이었어. 가게를 열지 않으면 물품을 회사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운송비는 내가 부담해야 해. 결국 다른 상인한테 헐값에 팔아서 8,000위안을 손해봤어.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5월 동안 베이징의 외식 산업 수입은 530억 7천 위안, 한화 약 10조 785억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상하이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월에서 5월 동안 숙박 및 요식업의 소매액은 609억 34천 위안, 한화 약 11조 5,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천년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 외식 산업 관련 기업의 신규 등록수는 134만 6천 개에 달했지만 취소 및 처리된 수량도 105만 6천 개에 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위챗 공식 계정 식당 운영자 참조군은 46만 개의 요식업체가 취소 및 처리되었다고 요약했습니다. 2분기 3개월 동안에만 무려 약 60만 개의 외식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취소 및 처리된 외식업체는 135만 9천 개에 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6월까지 폐업한 점포 수는 작년 한 해 폐업 점포 수와 거의 같습니다. 이제 슈퍼마켓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 인구 지역에 위치한 화른 완자 슈퍼마켓도 파산하여 내부 상품이 모두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폐업 슈퍼마켓은 고객들이 고가에 구입한 충전 카드를 환불받지 못해 슈퍼마켓 책임자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2023년에는 젊은이들이 사원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며 직장을 찾는 것이 유행했지만 2024년에는 복권을 사 긁는 것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권 가게를 여는 것이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10만 위안 들여서 복권 가게를 열었는데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손님이 너무 적어요. 이전 가게보다 한산하네요. 가끔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밖을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10만 위안 들여서 복권 가게 열었는데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손님이 너무 적어요. 이전 가게보다도 한산하네요. 가끔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밖을 보세요. 왜 많은 사람이 올해 돈 벌기가 어렵다고 느낄까요? 한 네티즌이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很多人认为啊，疫情结束以后经济形势应该有所好转才对啊。但是事实呢，2023年全国餐饮门店倒闭了40多万家，其中小吃店就占12万家，奶茶店8万家，火锅店还有其他餐饮店20多万家。这到底是为什么呢？第二，一二线城市的金融机构现在已经招了，房价下跌已经是板上钉钉的事，也有很多高干客户啊，负债实在是太高了，他们就像一个定时炸弹一样，分分钟就会断供爆炸。现在呢，存款在拼命的增加，贷款呢基本上就比得人要。最重要的是，还有一大堆客户啊，负债呢特别的高，但是收入也跟不上。
이 네티즌은 현재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가게를 여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오바오는 가격 전쟁을 통해 실물 상점을 무너뜨리고 핀도드는 가격 전쟁을 통해 실물 공장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나쁜 성향을 이용해 빠르게 돈을 벌 생각만 해 상업 생태계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소비 수준과 임금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 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 임금입니다. 10년 전 임금이 3,000위안이었는데 지금도 3,000위안입니다. 10년 전 집값은 10,000위안이었지만 지금은 30,000위안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문제입니다. 현재 경제는 위축되고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며 소비는 줄어들고 경쟁은 심화되고 생산 능력은 과잉되고 실물 경제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이 없고 수출은 막히고 큰 불확실성이 보통 사람들을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탕핑을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이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런 후손이 끊긴 가족은 집을 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많은 젊은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은 2024년 졸업생을 맞이했지만 졸업 즉시 실업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대학 졸업생 수는 1179만 명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쩌렌 취업 플랫폼의 2024년 대학생 취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 비정규 채용 통지를 받은 졸업생은 48%에 불과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몇몇 대학 교수들은 졸업생 취업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우한 대학의 몇몇 졸업생들도 자신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의 A 학생은 취업 압박으로 홍콩 중문대학으로 유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 학생은 작년에 졸업한 후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도 계속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 학생은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가족들은 군 입대를 권유했지만 그는 체중 감량 캠프에 참가한 후 여전히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은 취직해도 시원치 않고 월급이 너무 작다고 말했는데 불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家人们，我一个本科毕业，被月薪1200的工作给拒绝了。这种工作不应该是我拒绝他吗？为什么他还先把我给拒绝上了？在 boss 上投简历，等了5天，要么已读不回，要么直接拒绝。只有2家企业说让我去面试，昨天我去面试了。第一家企业月薪1200，在将近40度的天气，他告诉我让我去跑外勤。他说底薪1100，高温补贴100。你说他没良心吧？他还知道给你100的高温补贴。你说他有良心吧？加起来也没几个钱。第2家公司是一家新成立的公司，没有几个人，而且还是在自己家里办公，底薪1800。但是我瑟瑟发抖呀，真的破防了。 또한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중국의 유명한 전자제품 판매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도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퐁황테크에 따르면 샤오홍슈는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을 시작했으며 이번 조정은 성과평가에서 3.5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전체 직원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샤오홍슈 내부 직원들은 구조조정 계획으로 현재 채용을 중지했고 직원 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관련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전 직원은 회사 내부 직원의 평균 재직 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이 입사 후 3-4개월 만에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샤오홍슈의 직원 평균 재직 기간은 불과 6개월이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이직률은 회사의 빈번한 구조조정과 전략 방향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또한 구인업계 관계자는 샤오홍슈는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원래 나이 상한선은 35세였으나 이제는 32세 구직자도 입사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샤오홍슈의 구조조정 사건은 중국 고용시장에 많은 불안정한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빈번한 조직 조정, 높은 이직률, 엄격한 채용 나이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압력과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산업이 낮은 가격 경쟁을 벌이는 동안 빈민 3종 세트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라면, 콜라, 절임 채소, 짜차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 빈민 3종 세트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최근 이 세 가지 상품의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7월 7일 바이두 핫 이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가격 인상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간탄했습니다. 7월 5일 캉스푸 전자상거래 플래그십 스토어 고객 서비스는 남방 도시보에 캉스푸의 스페셜 시리즈 모든 맛의 라면이 가격 인상되었으며 12가지 이상의 맛이 포함된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원래 캉스푸의 여러 스페셜 시리즈 컵라면의 한 개 가격은 약 4.2위안, 한화 약 800원이었으며 가격 조정 후 4.57위안, 한화 약 870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저우의 한 라면 도매업자는 올해 5월부터 캉스푸가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절임 채소 짜차이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70g 포장된 우장 짜차이는 2008년에는 0.5위안, 한화 약 95원에 판매됐는데 2018년에는 2위안, 한화 약 380원으로 올랐고 이제는 3위안, 한화 약 570원에 판매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콜라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7월 초 많은 슈퍼마켓은 500ml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가 가격 인상 요구로 진열대에서 철수됐다는 안내문이 마트에 붙었습니다. 중국 언론 매일인물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슈퍼마켓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500ml 콜라 한 병을 3위안에 팔았으며 일부는 2위안에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달 전 타이쿠 코카콜라 회사는 가격 인상 통지서를 발표했으며 300ml 콜라는 2위안에서 2.5위안으로 500ml 콜라는 3위안에서 3.5위안으로 인상됐습니다. 중국 자매 언론 샤오처의 작은 집은 라면의 주요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양념 스프를 만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같은 육류도 가격 변동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절임 채소, 짜차이의 주요 원료인 청채토와 콜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설탕 등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긴장,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요소가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농장에서 공장으로 다시 슈퍼마켓 선반까지 모든 단계에서 상품의 최종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현재 물가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离了个大谱，就没有人管管吗？超市里面买水果，4个苹果30多，1个苹果8块，都要结账了，我又把它拿出来，吃不起那根本吃不起嘛。还有草莓、芒果啥的，随便称一称7、80，那单价比我身上的肉都贵。买个牙膏，几年前觉得云南白药牙膏很贵啊，1支25，现在你去超市看看，不管什么牌子的、什么功效的，听过的没听过的，就没有低于19块9。更离谱的洗发水，海飞丝现在1瓶都得8、90。洗完是能让我变瘦还是变帅？还有一个店，我现在都不敢随便进去。说起来我都头疼，就是那个卖坚果的，炒栗子是他家最便宜的东西，其他的不是几十一斤就是100多一斤，随随便便买点没有个5、600你都出不来那个门儿。每次服务员问我，够了吗？你再少点，再少点。哎，手再抖一下，抖一下。哎，好嘞好嘞。就坚果掉进去的那个声音，在我听起来就是。这个价格就只有我觉得贵吗？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